안녕하세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백신 연구와 백신 생산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백신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심사하는 기관에서 빨리 백신을 연구하고 생산해 달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를 정말 긴급 승인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긴급 사용 승인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는 전부 체크해야 하는 건 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데이터는 체크해야 하는 게 베트남 보건부의 입장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3개의 백신이 임상시험 중입니다. 나노코박스 말고도 다른 백신들도 빨리 개발되길 부탁하는 것이죠. 3개의 백신의 이름은 나노코박스, 코비박, ARCT-154입니다. 보건부 차관은 유통등록증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아마도 나노코박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 전부 제출이 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9월 15일 이전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부 차관도 조급한지 데이터를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2022년 초에는 베트남이 백신을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면요, 호찌민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9월 10일 기사니까 최신입니다. 9월 15일을 기점으로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추가 신청서의 제출은 9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었죠. 그러니까 9월 15일은 중요한 날짜인 겁니다. 아마도 베트남은 9월 15일 이전에 나노코박스의 데이터를 전부 제출받은 뒤 심사하고요, 긴급 사용 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봉쇄 완화 조치를 함께 발표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에 착수하는 것이죠. 상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락다운이 걸리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자국의 자랑스러운 백신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되면서 9월 15일을 기점으로 락다운 해제,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면 베트남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한 줄기 빛과 함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기에 아마도 보건부 차관은 9월 15일 이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현재는 위축된 상태지만 9월 15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베트남의 반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죠. 호찌민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설명했던 간담회는 TV로 생중계되었는데요. 호찌민 시민들의 큰 관심이 모아졌었다고 하네요. 호찌민 시도 어느 정도 희망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생중계로 시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분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베트남에서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엄격한 봉쇄 조치는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상 재개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하겠다고 하네요.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요, 8월 31일 기사에는 9월 20일 전후로 긴급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서류가 완료되면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제 승인 기준에도 맞춘 서류가 완료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노코박스는 헥사프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제이슨 맥렐란 교수가 헥사프로를 설계한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뛰어든 건 이번이 아니라 2015년 메르스 때인데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억하듯이 메르스는 금방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연구를 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구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맥렐란 교수는 다시 백신 연구를 재개하게 됩니다. 맥렐란 교수가 설계한 헥사프로는 돌기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백신을 개발하길 바랬죠. 그리고 그 바램대로 나노젠은 헥사프로를 사용하여 나노코박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헥사프로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닭이 주로 감염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연구진이 개발한 겁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은 유정란에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뒤 배양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계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계란입니다. 무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나지 못하는 무정란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은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유정란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수정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수정이 된 알에서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유정란을 이용해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백신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유정란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비영리단체 패스팀은 의뢰했습니다. 맥렐란 교수는 아니고 아이칸 의대 연구진에게 의뢰했습니다. 맥렐란 교수가 설계한 헥사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유정란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말이죠. 만약 헥사프로를 유정란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요, 개발도상국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독감 백신 공장을 통해서 말이죠. 새롭게 공장을 확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비영리단체 패스팀은 왜 맥릴란 교수가 아닌 아이칸 의대 연구진에게 의뢰했을까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는 아이칸 의대 연구진들은 비슷한 방법을 개발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뉴캐슬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에볼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을 이용하여 양산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참고로 뉴캐슬병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무해한 바이러스입니다. 유해하면 백신으로 만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뉴캐슬병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무해하면서 감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바이러스죠. 이걸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뉴캐슬병 바이러스는 조류 바이러스여서 달걀에서 빠르게 증식한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증식한다는 말은 곧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바로 여태까지 설명한 기술들이 나노젠이 이용한 기술들입니다. 나노코박스는 헥사프로와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칸 의대 연구진에게 의뢰했던 비영리단체 패스팀은 이미 2020년 작년에 베트남 독감 백신 공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트남이 등장하죠. 패스팀과 베트남이 연결되고 베트남과 나노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가 탄생한 것도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백신 연구와 생산을 가속화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함께 나노코박스에 사용된 기술과 그 역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